수학 고민 해결하고 신나게 도움닫기! 점프. 네, 정말 길고 길었던 온라인 학습 시대가 지나가고요. 이제는 다시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수업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전면 등교 시행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이제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지난 시간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자, 근데요, 이제 그 100명의 학생 중에 무려 44명이 이제 혼자서 그동안 학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뭔가 좀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학습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해요. 뭐 필건 씨도 뭐 그런 스트레스, 내가 지금 제대로 먹고 있는 게 맞나? 아니야, 잠깐만. 왜 먹는 얘기가 왜 나왔어요? 이거 혹시 그런 걱정을 할까 봐. 아니에요. 먹는 거에는 그런 걱정하지 않고. 시험 걱정도 있었어요? 시험은 이제 제가 뭐 딱히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아도 괜히 시험 기간이면 기분상 괜히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자마자 내가 바로 노래방에 가겠다 뭐 이런 생각.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아니야. 딱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학습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요 해결을 해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수다학에서는요 1대1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죠. 자, 오늘도요 막강 전문가 군단 우리 2분이 함께 나오셨는데. 잠깐만요. 근데 요 투샷을 저희가 뭐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글쎄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2분을 함께 모시는 게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우리는 이렇게 좀 쉬운 투샷입니까? 우리는 뭐 능히 가능한 투샷이 사실 쉽죠.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그럼요. 투샷이죠. 많이 불러주십시오.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날인데요. 우리 차길령 선생님과 정유빈 선생님 2분을 동시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길령입니다. 정유빈입니다. 네, 수다학 오늘의 주인공이 과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는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5학년 1학기 약수와 배수인데요. 선생님, 그 아이들이 이 단어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 도대체 왜 이거 왜 하냐? 그렇지.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운데 맞아. 이거 왜 배우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약수와 배수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서 꼭 알아둬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똑같이 나눠 가지거나 담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 약수를 활용하면 쉽게 이제 똑같이 나눌 수 있죠.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잘 유심히 보면 초코 과자 같은 것도 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과자 수가 8개, 12개, 24개 등 약수의 수가 많은 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 초코 과자를 사가지고. 저는 혼자 먹을 건데요. 그럼 뭐 그냥 대충 드셔도 되고. 대충 사겠습니다, 저는. 배수 같은 경우는요. 더 커지는 수나 뭐 양, 뭐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간과 요일, 날짜 등을 알아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일주일마다 수다학을 진행하니까 5월 30일 날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6월 6일도 진행을 하겠구나. 그렇지. 뭐 요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배수를 알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유용하고요. 또 앞으로의 일에 대한 시간과 양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을 알고 공부하면 마음이 좀 동하게 되니까 좋고요. 그리고 약수와 배수를 꼭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 약분과 통분, 또 분수의 덧셈과 뺄셈, 비와 비율 등 그 이후 단원과도 굉장히 연계가 되고요. 사실 중학교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내용, 그쵸? 소인수분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제곱수랑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만난 친구는요 벌써부터 약수와 배수 단원을 왜 확실히 이해해야 하는가를 이제 깨닫고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하는 모습을 또 선생님들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나면 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변화가 또 일어나겠죠. 자, 지금부터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우리 정윤채 학생과 어머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요. 공부하기 좋은 날이군요. 윤찬해요. 어휴, 발랄해라. 언니는 방송마다
뽀뽀도 하고. 일단 엄마랑 사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오늘 1교시는 뭐였어? 체육이었지? 좋아하겠네. 4일이었는데 바토톤 치면서 바톤 터치? 아, 엄마랑 너무 다정하네. 그러게요. 편해 보여요. 오늘 수학은 없었어? 응. 없었어? 아, 수학. 어려운 거 없었어, 과목? 어려운 거? 도구 흔들리는데 뭔가. 어려운 거 없냐니까 약간 표정이 좀 달라졌죠? 네. 바나나 취할 것 같은데. 공부하나요? 자,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아니, 잠깐만, 저거는 약간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한 건가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즐거워서입니까? 아니, 반대입니까? 약간 즐거워 보이진 않았어요. 윤채가 5학년에 올라오면서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 유독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약수와 배수라는 단원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수다학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지? 동시에 출근 시간은 오전 몇 시일까요? 왜지? 라고 했죠. 외지가 나왔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아무튼 순탄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어떤 수를 75를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 90을 나누면 나머지가 2입니다. 저렇게 문제를 이제 거듭 읽는 것은 네네네. 잘 이해가 안 갈 때 그러니까 눈이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눈으로만 읽고 있는 거군요. 그쵸, 그럴 수 그쵸. 있지, 그럴 수 있지. 말 그대로 글자를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학원은 다니진 않고요. 그냥 문제집 조금 사가지고 풀고 있긴 한데 인강 수업으로도 그래도 하고 있어요. 모르겠다. 일단 아는 대로. 차례를 썼을 때 다섯 번째 하수를 좀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죠? 밑에 문제 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문제를 여기 풀었다 저기 풀었다 막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5학년이면 앞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푸는 습관이 잡혀야 되는데요. 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뭐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얘는 V인데 얘는 나머지가 0이라서 2가 될 수 있잖아요. 별표. 별표. 넘어간다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별표. 안타깝네요. 패스. 아쿠랍니다. 예. 왜 내가 어렵지? 내가 못하는 건가? 아니 패스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도전해봐야지 이러면 좋은데 내가 못하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네요. 오빠가 있어요? 오빠예요? 꼼꼼히 읽었어?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 자, 삼촌 나이는 몇 살이야? 40살. 자, 어머니는 삼촌보다, 저거. 이모는 몇 살이야? 32살. 그치? 삼촌은 이모보다 응. 많대. 그럼 일단 이모하고 삼촌 나이는 보여줬어. 자, 끝. 다시 묻지 마. 왜? 자, 그냥 보냈어요. 보냈어요. 포기인가요? 아니 가르쳐 주고 이제 보내는데 쿨하게. 그쵸? 약수와 배수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약간 나눗셈도 힘들어해서 약간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자신감이 약간 없어져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오빠한테 물어봐서 하든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실 남매 같기도 하고 굉장히 우애 좋은 남매 같기도 하고 잘 가르쳐 주고 나서는 다시는 오지 마.
예, 약간 쿨하게 딱 한 문제 쫓아냈어요. 풀어주고. 예. 네. 가 안녕 잘 가. 다시 오지 마. 네.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도 좀 있고 좋습니다. 보기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네. 아니, 윤채가 오빠랑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가 가르쳐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워낙 자상하게 잘 가르쳐주니까. 근데 앞으로는 몇 문제 좀 더 풀어주고 등을 떠밀면 좋지 않을까. 좀 한 문제만 풀고 이렇게 쓱 밀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빠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요. 쭉 다 풀어주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동안에 이렇게 윤채의 얼굴을 보면은 중간에 삐쭉삐쭉하는 표정이 있었어요. 오빠는 열심히 풀어주지만 윤채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오빠가 혼자서 푸는 게 아니라 윤채가 푸는 것을 봐주면서 어느 부분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했듯이 윤채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긴 했잖아요. 일단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그리고 문제 해석하는 능력도 길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길령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집안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엄마, 오빠하고도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죠. 그 엄마랑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왠지 수학도 힘든 점을 엄마에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해서 엄마가 윤채가 어려워하고 있는 사실을 잘 캐치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개념을 알긴 아는데 확실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전 테스트 결과에도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네, 보시면요. 제 예상처럼 1번 문제, 그러니까 약수를 모두 찾으라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수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문제를 풀이한 부분에서 기계적으로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번도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 것만 알고 문제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문제에 써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두 분 중에 누가 출동을 하신 거죠?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그게 초등학생들한테 갈 때는요 뭔가 이 타이틀을 달고 가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 선생님께서 곱셈 요정과 한 분은 이제 나눗셈 여왕으로 왕관을 쓰고 가셨거든요. 네. 난리도 아닌데 어떻게 뭘로 해보시겠어요, 차기령 선생님? 저는 약수의 마술사? 마술사요. 약수의 마술사. 그거보다 그냥 약수터 아저씨 어떨까요? 약수터요? 이거 보세요. 약수가 나왔으니까. 약수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예, 배수구. 하긴 뭐 약수를 배우는 터도 약수터일 수는 있는데. 농담입니다. 네. 제가 배수구 생각을 못했는데. 배수구, 예. 약수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큰일입니다 정말. 예. 자, 어쨌든 오빠는 이제 윤채의 등을 떠밀면서 안녕 다시 오지 마 이랬지만 우리 차길령 선생님은 앞에서 먼저 끌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길령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신 윤채와의 공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만나보시죠. 자,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지금 그 선생님이 중간 진단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들었는데 최대 공약수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최대 공약수 개념부터 이제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뭐야? 최대 공약수? 공약 약수의 그렇죠. 이게 순수한 대답이 안 나오죠. 저 같아도.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준비를 했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시오 그랬어. 32하고 40의 최대 공약수래. 그럼 최대 공약수라는 말은 공통인 약수 중에서 최대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32의 약수들도 쫙 있을 거 아니야. 40의 약수들도 쫙 있을 거 아니야. 그 약수들 중에서 공이 무슨 뜻이라고? 공통의 그러니까 겹치는 거 중에서 제일 큰 거. 그게 최대 공약수거든. 나도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이해됐어요. 그럼. 저도. 좋은데요. 그럼 32의 약수 한번 찾아보자. 32, 1.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라. 32. 그 다음에 그다음에 2. 하고 16, 16. 그 다음에 4, 4. 8, 8. 자, 40의 약수 한번 써보자. 1, 1. 40, 40. 2하고 2하고 20. 잘하네. 그 다음에 4하고 10, 4하고
10. 그 다음에 5하고 8. 자, 그러면 공통인 약수 찾아봐. 뭐 있어? 2랑 4랑 1도 있잖아. 1은 왜 무시해? 1, 2, 4, 8. 없네, 이제? 그러면 이런 애들이 공약수라고. 1, 2, 4, 8이.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애가 누구야? 8이요. 그래, 8이야, 8. 이렇게. 문제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최대 공약수가 무슨 뜻이라고? 공통된 약수 중에서 최대, 제일 큰 애. 오케이. 최소 공배수는 뭐야? 최소 공배수. 공통의 배수. 공통인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 알았어요. 알았어, 이제? 뭐야, 그럼? 그래서 최소? 공배수. 여기까지 이해 가죠? 네. 야, 알았어. 이제 이게 뭔지를 안 거예요.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화면 보니까 확실하게 알려주고 오신 거죠? 그럼요. 네, 윤채가 이제 설명을 해줬을 때 빠르게 캐치를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저도 즐거웠고요. 네네. 단순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했던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후에도 학습에도 적용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채가 너무 밝아 보여가지고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워요. 네, 눈이 반짝반짝하고. 네, 네. 대답도 잘하고요. 이뻐, 이뻐. 근데 사실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요. 이걸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다들 어려워지거든요. 내가 최대 공약수라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자신감이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나 엄마가 개념을 알려주시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걸 윤채가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기가 설명을 해보면 자기의 언어로 바뀌어지면서 그게 좀 제대로 입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좀 전에 이 차기룡 선생님이랑 윤채가 이렇게 약간 배틀식으로 예. 개념을 말하는 그런 방법은 정말 별로다. 조금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우, 아니죠. 조금 예전 방법 아니냐? 아니죠. 네네. 덧붙여서 선생님이 설명 좀 너무 잘해주셨으니까 이제 윤채가 그걸 그대로 최대 공약수라는 건 공통 약수인데 최대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죠. 아, 본인이. 네네네. 아,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존재하는 이유지요. 그렇지. 예. 네. 근데 뭐 우리 차기현 선생님께서 그 개념에 대해서만 뭐 그냥 단순히 딱 알려주고 오신 건 아니고. 그럼요. 네. 이 고학년이라도 충분히 게임 형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윤채랑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수다학 시청자에게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약수 배수를 게임을 통해서 야 이거는 정말 모두가 한번 알아둘 만한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주사위랑 말이 있네요. 아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보드 게임 형식인데요. 그러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약수 빙고 게임을 할 거야. 여기 있는 수는 1개씩 적을 거고 여기 있는 수는 2개씩 적을 거야. 내가 하는 거 보지 말고 컨닝하지 말고 너 할 거 해라. 각자 적자. 할 거 해라 하면서. 제대로 가르쳤어요. 진짜 진지하신데요? 진짜 꼭 이기겠다라는. 보면 안 된다. 약간 게임에 진심이 그러니까요. 약간 초등학생 때 저런 게 포즈 많이 했거든요. 볼까봐. 자, 이렇게 일단 다 적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1개씩 적어야 하는 숫자랑 2개씩 적어야 하는 숫자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각각 써놓은 거죠. 네가 주사위 먼저 던져봐. 하나가 나왔잖아. 그러면 한 칸을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너 이제 숫자가 4지. 2개 곱해가지고 4가 되는 거 XX 하면 돼. 뭐 할래? 알겠네. 우리 방법은 알겠다. 뭐 1 곱하기 4도 있고 2, 2도 있잖아. 네 선택이야. 그러니까 1 곱하기 4하고 2 곱하기 2가 있네요. 네. 2 곱하기 2. 자연스럽게 좀 이 곱셈을 이용해가지고 약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져서 아주 좋은 놀이에요. 네. 아 그래요. 자, 5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나는 곱해서 56이 되는 걸 지울 거야. 7, 8 이렇게. 자, 이제 너 하면 돼. 선생님 약간 신나 보이시는데 되게? 선생님이 더 재밌어 재밌었어요. 보이시는데? 네. 6개. 5, 하나, 둘, 셋, 넷, 5, 6. 일어났어. 일어났어. 5. 하나, 둘, 셋, 넷, 5.
오, 빙고. 빙고. 야,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요. 예. 아이 귀여워. 야, 진짜 너무 억울하다 진짜. 야, 정말. 잠깐만 선생님. 이건 약간 표정이 져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내가 이거 진짜 너 이기려고 내가 전략도 썼거든 실은. 내 전략 하나 가르쳐 줄게. 이 가운데 있는 수가 가장 작은 수 2나 3 같은 걸 여기다 쓰는 게 이 전략인데. 쓰면요 실패한다 그랬어요. 아니 반칙이 아니라 이건 머리가 좋은 거지. 네? 되게 중요한 꿀팁이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꿀팁으로 심지어 그러니까 전략을 쓰고도 지신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셨더니 그 반칙 쓰는 사람은 잘못된다고. 예. 굉장히 뭐 재밌는 한판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약수 배수를 이제 게임을 통해서 하니까 박진감도 있고 막 그러게요. 이기고 싶은 어떤 그 생각에 막 열심히 계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해도 확실히 되는 보는 사람도 옆에서 즐겁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게임으로 공부를 해보면 수학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약수 빙고 할 때 윤채가 훨씬 신나 보였잖아요. 네. 공부로 이제 잘해야지, 답을 말해야지, 정답을 맞춰야지 뭐 이런 부담들은 줄어드니까요. 네. 약수를 쭉 찾는 연습은 되고 있는데 뭔가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놀이 학습은요 엄마랑도 같이 할 수 있고 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빠는 나가라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랑 하시면 더 엄마랑 하면 되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자, 선생님 최종 테스트도 하고 오셨죠? 네, 최종 테스트 하고 왔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오늘 좀 이해도가 좀 높아졌습니까 약수와 배수? 네. 진짜? 믿어도 돼? 네. 마지막 너에게 미션을 줄게. 5문제를 가지고 네. 우리 한번 승부를 내자 오늘. 승부. 자, 과연 이 결과 기대됩니다. 잘했으면 좋겠다. 네, 배운 개념을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됐어요. 네. 그래서 풀이 과정도 잘 작성해 가게 됐고요. 오. 차분히 문제를 풀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사전 테스트 때 어려웠던 문제들을 네. 이제 최종 테스트에서는 잘 해결을 했습니다. 네, 개념을 좀 잘 익히니까 또 문제 적용도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거꾸로 나누어서 푸는 네, 그 방법으로만 풀고 있어서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수의 의미를 알면은 이미 쪼개져 있는 수들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좀 어려운 문제인 뭐 4번이나 5번 유형도 도전을 하고 해결을 하는 걸 보면 약수와 배수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붙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학이라고 해서 꼭 문제집을 딱 정석대로 놓고 막 풀이 과정 써면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놀이를 통해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오늘 새삼스럽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눈에서 비가 철철철 나는 것처럼 했었지만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또 잘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또 재밌게 수업을 하면서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네. 너무 귀엽고 아주 뭐 발랄하고 네. 맑아서 좋습니다. 어쨌든 뭐 최종 테스트도 굉장히 잘 해냈고요. 네. 무엇보다도 참 반가운 얘기는 수학이 재밌다. 재밌었다라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윤채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채처럼 이제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윤채처럼 놀이 그 약수 빙고 게임 같은 걸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약수와 배수의 개념부터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약수와 배수 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약수와 배수 표를 이용해서 이 색칠하는 놀이를 잘 진행하면 이 개념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수를 곱셈으로 쪼개는 연습이 결국은 약수를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32면 1 곱하기 32, 2 곱하기 16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좀 게임처럼 빠르게 찾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끝낸 사람이 종치기
빠르기 이렇게 하면 스피드를 붙이면 네, 좀 이게 게임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편하게 쉬는 시간에 약수 찾기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재밌게 이제 약수와 배수를 접근하도록 하는 책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약수와 배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마랑 읽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력도 독서를 통해서 기를 수도 있고요. 또 약수와 배수 자체도 문제집으로 푸는 것을 벗어나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뭐 이야기가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제만 모아놓은 것들을 계속 풀게 되면 수학 싫어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문제 유형이 좀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또 평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장제 문제라든지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신 자신감 좀 뿜뿜할 수 있게 한 번에 많이 풀어라가 아니라 꾸준히 다양한 문제를 재미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주면 훨씬 좋을 겁니다. 네. 차기령 선생님도요? 네, 윤채 문제를 푼 거를 봤을 때 처음에 네. 약수를 구하는 건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풀 줄 아는데 윤채야 약수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약수가 뭔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문제풀이만 많이 하지 실은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그 개념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네. 놀이나 게임을 섞어가면서 수학의 친근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셨듯이 말이죠. 네. 자, 문제를 푸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해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일단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수학과 친해지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야,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술사 맞네요. 맞습니다. 네. 완벽한 마무리. 네. 너무너무 속이 다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려하고 어려워했던 윤채를 만나봤는데 잘 해결된 맞춤형 솔루션 다 보셨죠? 자, 그만큼 어떠한 단원이든 뭐 약수 배수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단원이든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풀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단순히 문제집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 뭐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단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고민 있으신 분들 우리 수다학의 문 언제든지 두들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차길령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